추진하여 일반 및 특별교실에 무선망을 설치하였고 스마트 칠판과 스마트 단말기 보급을 완료하여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1인 1 단말기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온 교사단 운영, 스마트 기기 활용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등 교원의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 돌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초등 대전 늘봄학교를 운영하여 초등 돌봄교실 대기 인원을 전원 해소하였고 관내 5교 학교가 교육부 늘봄학교 우수 사례로 선정됨에 따라 대전형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졸업 앨범비, 현장 체험 학습비 확대 지원, 무상 급식비 단가 인상, 유아 교육비 지원 등 교육과 돌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하고 내실 있는 정책 추진으로 전국 과학전람회 대통령상,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대회 대상,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2년 연속 최우수상, 전국 교육자료전 참가팀 전원 1등급 수상,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최우수교육청 달성,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4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선정 등 교육과 행정 부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대전교육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역량을 키우는 창의 융합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대전 과학교육 브랜드인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노벨과학 동아리 200팀을 지원하고 노벨과학 체험존과 노벨과학 동아리 발표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적 소양과 창의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수학 나눔학교 10개 운영, 대전 수학 축전 참여팀 확대, 메이커 교육 운영학교를 42교로 확대하는 등 항구 체험 중심의 수학교육 활성화와 메이커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세대 공간 효인성 캠프와 학생 독립영화제를 신규 운영하여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강화하고 체험 중심의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우리 반 원 책 읽기와 길잡이 독서 동아리 너와 누리 책두레를 확대 운영하여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 융합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 무대, 학생 문화예술 관람 지원 및 예술 융합 프로그램, 365 플러스 체육원 활동과 토요 스포츠 클럽, 토스 리그 운영 등으로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 함양과 건강한 정서적, 신체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천 중심의 생태전환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 안 생태전환 교육 체험장인 초록 꿈마당을 8교 추가 구축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학생 동아리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녹색 환경생태학교를 운영합니다. 아울러 그린 스마트 스쿨과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지속 추진합니다. 기존의 노후된 학교 공간을 미래형
학습 공간으로 개선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은 올해 18교를,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학교 공간혁신 사업은 7개 영역에서 총 12교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담은 미래형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마을 교육 공동체 기반을 조성합니다. 마을 교육 활성화를 위한 마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학교, 마을을 연계하는 씨앗 동아리와 마실 행복 중점 학교를 지속 운영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배움과 성장이 중심이 되는 혁신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교실 수업 문화 조성을 위해 질문하는 학교를 신규 운영합니다. 자기 주도적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혼공교실을 운영하고 교원의 자기 수업 성찰을 위한 일상 수업 나눔회와 교사 학습 공동체를 확대 운영하는 등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깊이 있는 학습으로 배움이 즐거운 수업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2022 개정교육과정 교원연수를 운영하고 연구학교 및 교육과정 연구에 맞춤형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치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소규모 병설 유치원 적정 규모화를 위한 거점 유치원 지정 운영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올해 1월 1일자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첨단 조직을 신설하여 대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중심 관리체계 통합으로 유보 통합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전 AI 소프트웨어 교육지원 체험센터의 창의적 체험교실, 메이커 교육지원센터의 AI 융합 메이커 교육 체험 프로그램, 대전 수학문화관의 수학체험교실 등 교실 밖의 다양한 학습 공간에서 창의성과 탐구 역량을 키우는 융합교육을 실천합니다. 더불어 인터넷 화상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업을 교류하는 해 온라인 수업 교류를 48개 초, 중, 고등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현장 학습도 올해부터 호주, 독일 2개국으로 확대하여 45명의 학생들이 인턴십 과정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덕 연구개발특구와 미국 실리콘밸리를 연계하여 실시하는 학생 국외과학연구단지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여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배움터를 국내외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책임교육, 맞춤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책임교육 학년제를 도입하여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하고 방과 후 교과 보충 프로그램, 학습 지원 튜터, 방학 중 학습 도약을 위한 교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교사 연수, 연구회를 운영하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각적 지원과 책무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전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신규 지정 운영하여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실태 조사부터 전문적 맞춤형 지원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에서는 찬찬 협력 강사제와 한무릎 공부방을 운영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두드림 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하며 읽고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위해 전문가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아울러 찾아오는 그리고 찾아가는 수학 클리닉을 함께 운영하여 학생들이 기초학력 향상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5년 대전 최초 대한교육 특성화 중학교로 전환하는 동명중학교의 학제 개편에 따른 준비를 지원하고 대전형 독립대안학교와 서남부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을 지속 추진하여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꿈 실현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더불어 학생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의 자원과 서비스를 학생 중심으로 연계하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를 신규 구축합니다. 대전 동부교육지원청을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하고 동서부 관내 2개 학교를 선도학교로 운영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적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 초등 대전 늘봉학교는 학교의 특성과 자율적 선택을 반영하여 시범학교 29교와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중점학교 41교를 추가하여 총 70교를 운영합니다. 지역, 인적, 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양질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며 방과 후 학교 돌봄 지원센터 업무 지원 확대 및 인력 증원으로 방과 후 학교 업무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넷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를 도입하여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지원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갈등조정지원단과 학교폭력 예방 종합지원단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 현장이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대상 법률 원스톱 서비스인 1교 1변호사제 실시 및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단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악성 민원을 대응하는 통합민원팀 운영으로 교원과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 자료를 제작 보급하고 피해 교원의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과 치료비 지원 등 교원의 마음 건강까지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1월 1일자로 동서부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 지원센터를 신설하였으며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교 업무 경감으로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교육청과 학교 사업 계획을 연계하여 학교 자체 계획 수립을 최소화하는 학교 공문 연동제를 신규 운영하고 가정통신문 발행번호를 폐지하는 등 행정업무 혁신으로 교육 현장을 지원합니다. 또한 학생안전보호실과 학교 CCTV 추가 설치, 배움터 지킴 및 인력 확대 배치 등 학교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교통 지도 인력을 활용한 워킹 스쿨 버스를 운영하고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를 개선하며 성면 제거와 내진 보강, 시설 안전 점검 등으로 안전한 배움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체력 증진을 위한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시스템을 올해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 운영하며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및 바른 성장 지원 사업으로 희망 학생에 대해 체형 검사 실시 및 의료기관과 연계한 체형 교정 및 운동 프로그램, 성장판 검사 등 학생들이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더불어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 인상으로 학교 급식의 질을 더욱 높이고 에듀필링 센터 확장 이전, 교육 공동체 힐링 파크 조성 등 교육가족의 건강, 쉼과 휴식을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대전형 디지털 교육인 대전 디지털 드림을 추진합니다. 먼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한 드림 1 운영으로 신설 학교 및 증축 교실에 디지털 인프라를 추가 구축하고 중등 영어, 수학, 정보 교사와 초등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등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과 교원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한 드림2 추진을 위해 디지털 교육 전문 터치 교사단과 스마트온 교사 지원단 운영 및 디지털 교육 연구학교, 선도학교를 22교로 확대 운영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공립 온라인 학교를 9월에 개교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합니다. 최첨단 디지털 교육 설비 및 인프라를 갖추고 쌍방향 원격 및 블렌디드 수업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강의실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고교 대학 원클래스 학생 강좌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인 너도나도 공동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개별화된 맞춤형 수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직업개교 교육력 제고 및 신산업 분야 미래 직업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직업교육센터를 2개소 구축하여 4월에 개소합니다. 제1센터는 대전 산업정보구에, 제2센터는 충남 기계공업구에 구축하여 신기술, 신산업, 지역 특화 산업 분야의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신산업 분야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교육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미래교육 클러스터는 대전 동부교육지원청 인근 유유부지에 대전 진로융합교육원과 대전 국제교육원을 설립하고 한밭교육박물관을 이전하여 대전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 단지로 조성함으로써 대전교육이 미래교육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학교 공간을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는 학교 복합시설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대전고등학교 체육관 부지를 활용한 공공도서관, 체육관 등의 생활 SOC 복합시설과 충남중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설립을 추진하여 학생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평생 학습 공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에는 교육부 공무에 추가 신청하여 자치구별로 균형이 있는 학교 복합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교육발전 특구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교육혁신을 이끌어가는 대전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2024년 대전교육은 체적의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혁신으로 우리 학생들이 꿈을 펼치며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상의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전교육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기자님들이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교육 주요 정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문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은 가급적 교육 정책과 관련된 질문 중심으로 하시고 질문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식 모스쿨 국장. 예, 앉아요. 29전 이현식입니다. 2025학년도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그 전체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그 고교 학점제, 이게 기대도 크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올해 대전시 교육청이 고교 학점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 사업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실 텐데요.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은 고교 학점제는 아주 우리나라의 교육의 혁신적인 그런 그 학점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고등학교하고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돼서 1학년 때는 이제 공통 과목을 하고 2, 3학년에는 선택 과목을 해서 그 누적된 학점이 이렇게 취득한 학점이 누적되어서 이제 졸업을 하게 하는 그것이 고교 학점제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제 고교 학점제를 이렇게 운행하다 보면 이제 선택 과목이 다양한 선택 과목이 늘어나게 되면 실제적으로 공간, 이 많은 선택 과목이 있으면 실험 실습도 해야 되고 그 선택 과목을 잘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이 잘 마련돼야 되고 또 하나는 다양한 선택 과목을 하게 되면 교사,
이제 교사가 많은 교사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교사 순회자라든지 순회 교사제죠. 따지면 그런 제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데 고교학점제가 아주 시행할 때부터 잘 안착되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좀 대전교육청에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지금 우리 너무 우리 이현식 부국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대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그 도입과 그 실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도입 및 단계적 이행 계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지금 말씀했던 대로 일반고 및 또 직업계고의 학점제 운영 지원, 대학과 연계한 원클래스 학생 강좌 및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또 대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또 운영하고 학교 공간 구축 사업 등 2025년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아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이어져 있는 이러한 성과들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한 아주 기반을 탄탄하게 이렇게 다져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2023년에 이어서 모든 고등학교 61교죠. 61교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2교, 준비학교 47교, 선도학교 12학교를 운영하며 우리 학생의 다양한 선택 과목 선택권을 위한 공립 중등 교과 손해교사 제도 및 교과 손해교사 제도 및 대전형 공동교육과정인 너드나도 공동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대전은 아시겠지만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에 상당히 좋은 모든 교육적인 여건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 연구개발 특구를 비롯한 또 지역 대학과 아주 여러 가지 아이들이 실습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 등 다양한 지역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데 그런 우리 대전이 있는 그런 모든 인프라 또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아주 고교 학점제가 아주 정말로 최고의 고교 학점제 완전한 그런 고교 학점제 우리 학생들이 역량을 최대한으로 키워내는 고교 학점제가 되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들면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인 원클래스 학생 강좌를 운영하고 또 교원 대상 대학 연계 다과목 지도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는 등 학생과 교원의 학습 생태계 조성을 지금 하고 있고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육청은 우리 지난해 교육부가 공모한 2023년 국립 온라인 학교 신설 사업에 선정되어서 우리 가칭인데 대전 온라인 학교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고교학점제에 대비해서 이제 교육부가 요 사업을 했는데 우리 대전교육청이 국립 온라인 학교 신설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학교는 현재 신탄 중앙중학교 별관을 리모델링해서 올해 금년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며 우리 최첨단 디지털 교육 설비 및 인프라를 갖추어서 쌍방향 원격 및 블렌디드 수업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강의실을 구축하는 등 신설을 위한 만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온라인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면 고교 학점제를 갖다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그런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신 나람뉴스 이재용 기자. 교육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합뉴스 이주영 기자입니다. 교육관님 말씀하실 때 작년 주요 성과로 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에 집중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대전 교육청이 강조하는 창의 융합 교육에 이런 디지털 기반 시설이 구축돼야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또 교육청 주요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목욕초, 길목초, 등록중, 그러니까 신설학교 개교를 좀 많이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좀 기대도 큰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뭐 미래형 그린 스마트 스쿨,
또 학교 공간 혁신 사업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디지털 교육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 추가로 신설을 하고 또 추가로 기기를 보급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교육청 정책을 보면은 대전 디지털 드림 추진이라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창의 융합 교육 같은 것들을 하도록 이런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하고 계신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신설 학교는 이전의 학교와 좀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디지털 측면이나 이런 학교 인프라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기존의 학교들과는 좀 어떤 것들이 좀 다른지가 궁금해요, 사실. 예,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미래교육 대전환 시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실제 디지털 교육도 하나의 전환 시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이 전개되는데 기본 이제 디지털 교육을 전개하면서 중요한 것은 디지털을 활용해서 이렇게 모든 교육이 실시되는데 그걸 해서 우리 학생들이 모든 역량, 미래 역량을 기르는 디지털을 활용하는 거죠. 그게 교육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보기보다는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데 이렇게 디지털 교육이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동안에 그전에 이제 기존에 있던 학교에는 디지털 교육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다 구성했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마트 교실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구축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새로 신설되는 학교는 처음부터 그런 그 환경이 그런 시설이 다 구축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했던 대로 우리 대전 복용초등학교, 대전 둔국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전 복용초등학교는 금년도 현재 3월 개교를 목표로서 현재 이렇게 모든 시설 공사가 현재 완료되었고 현재는 분야별 개설 사무가 이제 진행 중이면서 분야별로 구성된 개교 준비 TF 준비팀이 교육과정이라든지 뭐 교원 인사, 학교 급식 등 각 분야의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둔곡초등학교는 2024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6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 최초 초중 통합학교인 만큼 둔곡초등학교는 대전시 최초로 초중 통합학교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 통합운영학교 관리팀에 따라 개교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개교 준비 TF팀이 촘촘하게 추진 사항을 점검하여 우리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하셨던 건데 우리 대전 복용초등학교와 대전 둔곡초등학교가 기존 학교와 이렇게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학교마다 이렇게 특화된 공간 조성을 합니다. 이제 새로 신설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은 모든 교육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공간 속에서 공간 구성이 잘 돼야 됩니다. 특히 교육에서는 교육 공간이 잘 구성돼야 됩니다. 그 교육 공간에서 소프트한 프로그램, 교육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신설하는 이런 학교는 특화된 공간을 구성합니다. 우리 대전 복용초등학교는 온 마을의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형 대규모 마을 도서관, 교실 7실을 구성해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하였고 우리 대전 둔곡 초중 통합학교는 단위 공간마다 교실 5실마다 폭 6m의 넓은 복도에 단위 공간마다 이제 폭 6m의 넓은 복도에 러닝 스트리트 어떤 것을 학습할 수 있는 스트리트죠. 러닝 스트리트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이동 및 소통의 장인 동시에 통합 교육이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에듀테크 기반 미래 교실 환경 구축을 위해 일반 교실에 우리 스마트 칠판 설치와 또 일반 특별 교실 및 도서실 학습 등 공간에 무선망을 구축하며 또 초등학교 1, 2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에게 1인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하여 개교와 동시에 우리 디지털 기반 교수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우리 개교 시기에 맞춰서 우리 개설 업무를 추진 중이며 우리 기존 학교와의 그 차별점을 적용한 설계와 구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또 학습 역량을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동원 부장님. 네, USP 오종원 기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지난 1주년 간담회 당시에 이제 이번 임기 중 가장 중점을 둔 융합교육 방안으로 대전 진로 융합교육원 설립을 통해 이제 학생 개인 적성에 맞춰 직업을 설계하는 것을 최종 성과로 이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또 오늘 간담회에서 이제 미래교육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 대전 진로 융합교육원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상황이나 이제 당초 세워진 계획에 비해서 이제 변경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현실적인 교육의 목적은 실제적으로 이제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어떤 정의를 내립니다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교육의 목적은 우리 학생들이 적성과 재능, 소질을 바탕으로 그 역량을 길러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자신이 좋아하는 자기 적성과 그 소질 모든 거에 맞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야말로 세계화 시대 언제 어디에서든지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교육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초, 중, 고등학교 이렇게 때부터 아이들이 그러한 그 모든 진로를 갖다가 잘 알아서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와 기본 학력을 갖춰야 됩니다. 기초 학력, 뭐 예를 들면 읽기, 쓰기, 세막이라든지 하는 모든 기초 학력이라든지 문해력 이런 모든 걸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학력. 기본 학력은 모든 학문, 모든 과목을 갖다 잘 수행할 수 있는 학력을 기본 학력입니다. 기본 학력이 갖춰져야만 모든 학습을 갖다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초 학력, 기본 학력을 잘 다지고 그 위에서 그 바탕 위에서 우리 아이들이 적성과 소질을 좀 맞춤형으로 아이들 개인에 맞는 그러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길러 나가는 것이 진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진로는 진학과 연관되고 진학은 직업까지 연계되는 것이 이제 진로 지도인데, 그래서 우리 이제 진로 융합교육은 설립은 이제 장소는 지금 대전 동부교육지원청 자리에 이제 진로 융합교육원 이렇게 거기서 설립할 것입니다. 건설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체험실을 둬요. 거기 보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설계가 완료되었고 2025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거기서 체험을 하면서 나는 뭐를 잘하는구나. 아이들이 너무 잘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자기 아이들이 자기의 진로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로 진학인데 예를 들면 중학교 나온 학생들이 특성화 직업계고등학교나 또 일반 인문계 할 때도 특성화 고등학교 갈 때도 그냥 무슨 과가 뭐하는 게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어떤 건축이 맞는지 토목이 맞는지 조리과가 맞는지 모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진로의 그런 체험이나 이런 진로 진학지도에서 하는 거예요. 대학을 갈 때도 실제적으로 전공을 선택할 때 어떤 과가 뭐 취업이 뭐다 이런 걸 떠나서 우선은 자기 적성에 맞는 자기 적성과 재능과 소질에 맞는 전공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것을 선택해서 그런 직업을 가져야 본인들이 후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행복한 자기 마음에 맞는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행복하죠. 예를 들면 그런 일을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계는 끝났고요. 지금 3월부터 16개월간 신축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는 진로교육과 예술과학, IT 분야에 이제 전문성을 갖춘 초중고 교사 등 46명으로 프로그램 개발 TF팀을 구성해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24종을 개발했고, 올 상반기에는 전시 체험 설계 및 제작 설치를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6개 체험 마을을 아까 든다고 그랬는데요. 문화예술 마을,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마을, 예를 들면요, 마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상 미디어 마을, 웰빙 복지 마을, 바이오 환경 마을, AI 미래 마을, 창업 경영 마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운영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풍부한 경험과 통찰력을 제공해서 미래 진로 선택에 우리 학생들이 진로 선택을 잘하고 진학과 직업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지원해서 그렇게 잘 진행하면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미래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로융합교육원이 강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의 진로 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중심적 역할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진로교육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설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로 적성을 체크하는 그러한 검사도 실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진로, 진학, 직업까지 연계하는 그러한 모든 원천적인 그런 모든 것을 갖다가 진로 융합 교육에 안에서 실행해서 미래를 열어가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네, 또 다음 충청투데이 최윤석입니다. 네, 충청투데이 최윤석 기자입니다. 최근에 구봉초등학교 당직 실무원분이 안타깝게 근무 중에 사망하시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대전은 학교 당직 실무원이 대체 인력 비율이 높아서 고령화도 다른 지역에 비해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부 학교는 85세, 86세 고령자까지 배치가 된 상황인데, 지금 배움터지키미도 올해부터 증원 계획이 있는데 고령자가 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이제 공무직원들의 안전 실태나 처우 같은 이런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좀 수립 중인 게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올해부터 교육지원청 내 학교 지원센터가 신설된 걸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해당 센터를 통한 구체적인 학교 업무 경감 대책을 어떻게 펼칠 계획이신지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안타깝게도 또 학교에서 당시 실무원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당직 실무원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그야말로 잘 안전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라든지 어떤 조치 그런 모든 것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어떤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 송천고 피습 사건 이후에 우리 교육청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서 지금 말씀했던 대로 금년 3월부터 우리 배움터 지킴이가 일명 배정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명으로, 또 2명 배치된 고등학교는 3명으로 배치할 예정으로 전년 대비 87명을 증원해서 529명의 학생 보호 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요 학교 지원센터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학교 지원센터는 현재 우리 교육청은 학교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서 이제 동서구 교육지원청 행정국에 학교 지원센터를 1월 1일자로 신설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분산된 학교 지원 업무를 통합 관리 이제 하고 학교가 개별적으로 수행하여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업무 등을 센터로 이관해서 실질적인 우리 학교 행정 업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학교 지원센터의 구성 인원은 지원청별로 사무관 1명에 일반 직원 11명, 우리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청별로요. 그래서 동부 12명, 서부 12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업무로는 교원 호복 및 승급 업무, 또 계약제 교원 중 강사 인건비 지원 지급 업무,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검사 업무 등 교육활동 업무와 시설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모든 학교가 공통으로 수행하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나 센터 이관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학교 행정 업무 경감을 아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뒤에 중들부 임의위 네, 안녕하세요. 저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고요.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교육감님 공약이기도 한데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거 하나랑요. 하나는 지금 교육발전특구 공모 진행 중이고 2월 9일까지 1차 공모 기간인데 교육청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특수학교 설립은 왜냐하면 이제 서남부 지역에 그 특수학교가 좀 학생이 좀 많이 이렇게 오버돼서 초과되어서 학생 밀도가 높아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남부 지역 특수학생들이 과밀 해소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리고 원거리 이제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서 특수학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교육청은 원활한 학교 설립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 택지개발 사업 초기 단계부터 특수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학교 신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서남부 지역 개발계획 협의 시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요청하고 시청과 우리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다른 대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남부 지역 개발 사업진에 특수학교 용지를 조속히 확보하여 특수학생들이 교육 여건을 개선을 위해서 서남부 지역에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학교 설립 용지 확보가 가장 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교육청이 이제 교육발전 특구에 대해서 이제 공모를 할 예정인데요. 교육발전 특구는 이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렇게 우선 모든 것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은 이제 강점이 있어요. 대덕 연구개발 특구가 있어서 또 대학이 또 많이 있죠. 역량이 큰 대학들이 많이 있어서 또 대덕 연구개발 특구와 대학의 물적,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생, 학부모, 우리 맞춤형 수요자 중심 과제, 우리 대전 전략 산업에 대한 맞춤형 인재 양성 과제가 또 필요합니다. 교육부의 교육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대전형 교육 발전 특구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또 거점 늘봄학교 또 운영 방안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초등 늘봄학교 운영 방안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인재 양성 또 산업인력 양성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강화를 해서 우리가 교육발전 특구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 상당히 모든 면에서 호응도가 높아서 발전 특구 선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은 이제 지자체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그래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관계자회를 우리 매주 1회 정례화해서 개최하고 있으면서 또 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해서 담당 부서 또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외부 전문가로 교육발전 특구 TF를 구성해서 이 사업 개발 및 추진 상황을 매주 공유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교육발전 특구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한 지자체하고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또 모든 것을 운영할 예정이면서 우리 대전의 인재들이 아주 좋은 양질의 교육과 좋은 일자리를 지원받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모든 많은 예지의 인재들이 찾아올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 등 또 유관기관 이 실제로는 여기 교육특구는 우리 교육청, 지자체, 대학 또 그리고 기업,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이런 것이 이렇게 대전 교육발전 특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모든 기관들이 아주 협력적으로 연계해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만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길러서 우리 지역에서 정주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역량을 기르면 미래 인재로서 세계화 시대 언제 어디에서든지 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교육 발전 특구의 그러한 추진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모든 면에서 지자체 또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대전이 교육발전 특구의 시범 지역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지금 한 1시간 가까이 했는데요. 한 분만 더. 예, 김우영. 네, 충청신문 김효영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학폭 증가 추세에 따라 센터의 운영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교육부가 발표한 거 이외에 교육청의 추진 운영 방향이 있을지 또 작년에 이어서 강화되는 학폭 예방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학교에서 가장 사라져야 할 것이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 폭력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아주 제가 볼 때는 학교 폭력은 근절해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야말로 행복하게 이렇게 모든 학교 생활을 해야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행복한 아이들의 특성은 뭡니까? 행복한 아이들의 특성은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어요.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해야겠다. 그런 꿈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우리 아이들의 특성은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목표와 계획을 세우면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꼭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방법을 바꿔서라든지 해서 그 목표를 성취합니다. 성과를 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의 특성은 이 실제적으로 어떤 일에 시간 가기를 기대하고 어떤 일을 하다가 눈치를 살피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이걸 뭐더라 해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 폭력이 없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갖고 우리 목표를 성취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은 근절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으면 집단 따돌림이 있어요. 집단 따돌림을 당한 아이들은 진짜 그것도 하나의 폭력을 당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학교 생활이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성인들은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비교적 적은 줄 아는데 아이들도 똑같이 스트레스를 갖습니다. 그게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부모님이 예를 들면 어떤 일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를 혼을 내요. 그러면 부모님은 우리 아들 잘 되라고 혼을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제 있죠. 근데 학교에 등교하다가
학교에 와서도 그렇고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다 날려버려요. 근데 날려버리지 못하는 아이들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스트레스의 파편이 가슴에 쌓여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그게 많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폭력적인 행위로 나온다든지 돌발적인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학교 폭력 없는 그런 센터를 학교를 만들어야만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이제 폭력 제로 센터를 말씀하셨는데 2023년에 작년 11월이죠. 교육부에서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 전담 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서 24년 이제 3월부터 금년 3월부터 학교 폭력 제로 센터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해서 단위 학교의 학교 폭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제 학교 폭력 제로 센터에는 사안 처리 전문 역량을 갖춘 퇴직교원 또는 경찰관 등을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40여 명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촉된 전담 조사관은 사안 발생 초기부터 현장을 지원하며 사안 조사 및 결과 보고, 사례회의 참석, 또 학교 전담 경찰관 SPO죠. SPO와의 협력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부 및 교육청은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아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 조사관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2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학교폭력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학교 교육력을 회복해서 교원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주도에 집중할 수 있는, 또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학교폭력 관련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강화할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성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성교육이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인성교육하면 기본적으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친구를 사랑하는 건데, 그건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기본입니다만, 인성교육은 자기 관리 역량, 자기와 목표와 계획을 위해서 어떤 걸 성취하는 것, 또 하나는 소통 공감 역량입니다. 남을 공감하고 남을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공감하면서 협력하는 역량이 인성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성교육이 잘 되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 관리 역량도 갖추고 타인과 소통 공감하고 협력하는 역량을 갖추면 학교 폭력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인성 중심의 학교 폭력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대표 사업인 친구사랑 3운동과 또 학교별 교육과정 기반 어울림 프로그램, 우리 대전경찰청과 지역 상당기관 등과 연계한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또 사회정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특히 올해는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갈등조정지원단 운영 관련 홍보 및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별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폭력 예방을 실천하도록 책임교육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에서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학교폭력은 언어폭력, 그다음에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이런 종류가 있는데, 간단한 실제적으로 서로 피해 가해자가 심하게 상처를 받지 않는 학교폭력 같은 것은 어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과 교사, 학부모가 의논해서 학교 자체 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디에다 신고가 되어가지고 하게 되면 가서 본인들의 어떤 입장도 발표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경미한 그러한 갈등적인 그러한 사건, 폭력 같은 그러한 경미한 것들,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갈등 아까 말씀드린 조정 지원단 이런 데서 운영을 해서 우리 학교 자체 내에서 잘 해결해서 아이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또 학생들이 정보 활용과 정서 함양을 통해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메타버스 기반 사이버 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사이버스와 우리 친구 사랑 창작 동화 수업 자료집 행복을 나누는 동화 세상을 학교에서 우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각 교과와 연계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국어 시간에 친구 사랑에 대한 글짓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글짓기 하나 우리가 가상하는 건데 과거에 어떤 친구와 싸워서 그 갈등이 있던 아이가 이제 그 뒤 친구와 화해를 해서 사이좋게 지내면 거기에 기술해요. 내 친구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싸워서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화해를 해서 지금은 너무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친구와 사이좋게 지낸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의 기자님들이 이렇게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그러면 듣는 아이의 글짓기를 발표하게 되면 듣는 아이 중에 그런 상황에 처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아이가 나도 이런 것은 친구와 사이가 서로 화해하고 우리 행복하게 서로가 잘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게 그렇게 되면 글짓기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발표해서 듣는 아이 중에 그런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그 학교 폭력을 해결하고 친구와 사이좋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성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글짓기라든지 하여튼 각 교과와 연계한 그러한 인성교육, 그렇죠? 인성교육 그걸 시키면은 오히려 학교 폭력이 그냥 놓고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 것 같은 예방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교과와 연계된 인성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잘 함양시키면 학교 폭력이 예방되고 근절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저기 아까부터 계속 강창모 부장님가요? 계속 들으시면 또 뉴스 쪽에 강창구 부장님. 지금 유보통합 관리처리 일어나 전담들이 신청을 하시는데 대전 지역의 특성 고려해서 교육주시는 통합을 부족한다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대전 지역의 특성이 어떤 상황을 고려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고 이제 앞으로 아주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유보 통합이 이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유보 통합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로 이제 보육과 교육에 대한 건데 그동안 이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이제 유치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어린이집은 이제 지방으로 보면 시도에서 모든 걸 관할해서 하고 지도에서 시도에서 대전 같으면은 어린이집은 대전시청에서 그동안에 모든 걸 이끌었습니다. 관할하고 지원도 하고 모든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대전교육청에서 했는데 지금 정부 방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한 곳에서 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부로 넘어오는 겁니다. 교육부로 넘어오게 되면 결국 교육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관리하고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 결국은 각 시도에서도 대전뿐 아니라 전국 시도에서도 시와 도에서 하던 그러한 어린이집이 이제 교육청으로 다 같이 이렇게 통합관리되게 되는 유보통합을 이루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유보통합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것이 이제 고려해야 될 우리가 숙고해야 될 그런 문제는 예산 문제입니다. 이건 어떤 이제 교육부 어린이집에 대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예산은 교육부 쪽으로 이렇게 이관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대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국 시도의 문제입니다. 각 시도에서 어린이집에 운영하는 예산, 정규적인 예산도 있지만 지원 예산, 복지를 위한 예산 이런 것들도 지원하는데 그러한 예산들을 어떻게 이제 확보해서 운영할 것인지 예산 문제가 이렇게 좀
가장 앞으로 이렇게 논의되어야 될 협력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인력 문제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우리 유치원 운영할 때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모든 문제, 인력 문제하고 인적 운영 방안, 예산 방안이 이제 가장 중심적인 그러한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은 유보통합을 잘 이제 시연해서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보육과 교육이 잘 되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기자님들이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유보통합이 왜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하냐면 어렸을 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했던 사회성이라든지 인성 이런 것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미래로 갈수록 다 연계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그냥 주어진 그 학습을 학교에서 배운 학습 뭐 60, 70, 90년대까지는 칠판에다 판사하고 선생님이 판사하면 학생들이 받았어서 어떤 그러한 사지선다이나 단답시 시험만 잘 봐도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역량인데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주어진 일은 당연히 잘해야 돼요. 이는 너무 기자님들께 잘하실 겁니다. 주어진 일은 당연히 잘해야 되고 더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주어진 일은 당연히 잘해야 하는데 어떤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사장이나 누구한테 그 사원이 우리 교육에서 지금 우리 제품이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데 지금 다른 회사에서 이런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5, 6년 후에 우리 회사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창의적인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창의적인 역량은 한순간에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있는 그 일만 잘하면 됐기 때문에 어떤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나오고 어떤 기업이나 기관이나 공무원이나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연수, 뭐 직무 연수라든지 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제품 관리 연수라든지 이런 모든 연수를 받아도 잘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해야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유치원 때부터 길러집니다. 유보 때부터. 그때 사회성, 인성이라든지 모든 역량을 길러서 그것이 초, 중, 고, 대학과 연계되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치원 교육이 유아교육, 유치원 교육이 가장 중요한 시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거에 3살 거로 8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과거에서부터 그 말이 맞는 얘기인데 지금 절실한 것이 확실히 맞는 것이 3살 거로 8까지 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유보통합을 위해서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에 따른 지방단위 업무 이관 준비 및 공동 대응을 위해서 교육청, 시청, 구청, 그 영유아 업무 관계자 37명으로 대전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추진단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영유아 보육 현황, 또 보육 예산, 사무분장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 선정되어서 우리 대전교육청이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및 가족을 대상으로 대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유보통합 관련 교육부, 영유아 부모교육 영상물 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금년이죠. 금년 1월에는 교육 전문직과 일반직 10명으로 구성된 유보통합 이관 준비팀을 신설하였으며 우리 준비팀에서는 이관 대상 업무 협의, 조직 및 재정 이관 및 유보 격차 해소 등 시청, 구청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향후 우리 교육부의 중앙 지방 업무 이관 지침에 따라서 전 기관 및 부서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대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중심 관리 체계 통합으로 영유아 발달의 연속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유보 통합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그 외에도 지랄 분이 계실 텐데요. 지금 시간이 지금 1시간 40분 됐는데 다 짧게 그러면 아주 짧게. 네, 안녕하세요. 국무회초청 조영남 기자입니다. 일부 지역 교원단체에서 이제 늘봄학교의 효용성과 수요 예측 실패로 운영 예산이 좀 낭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육관님께서 이제 늘봄학교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현재 이제 늘봄학교가 운영되는데 우리 대전교육청은 2023년도에 시범교육청으로 1학기에 5개의 교육청을 선정했는데 대전교육청이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3개 신청해서 지금 아마 총 8개의 시범교육청이 이렇게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대전교육청은 늘봄학교를 아주 전국 모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늘봄학교 운영으로 우리 국가시책 추진실적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전국 단위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늘봄학교 부문입니다.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부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5개 학교가 선정되는 등 전국 최고의 늘봄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늘봄학교는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있던 방과후학교와 우리 돌봄교실이 통합된 그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봄학교 방과후학교에는 78%, 정확히 4,978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78% 학생이 참여했고 전체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세봉교실 운영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희망학생을 100% 수용하였으며 지역 연계 돌봄으로 초등 돌봄교실 대기 수요도 해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초등 방과후학교 이용률이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고 전체 1학년 세봉교실 학부모 세봉교실 운영하는데 평균 만족도가 88%, 미래형 맞춤형 방과후학교 43년 늘봄학교가 늘봄 및 문화예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초중고 이제 33교 또 중늘봄학교 늘봄 4교인데요. 그 프로그램의 학생 학부모 평균 만족도가 94%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질 좋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저녁 일시 돌봄이 있는데 늘봄학교는 아침 돌봄, 우리 오후 돌봄, 우리 저녁 돌봄 이렇게가 있는데 저녁 일시 돌봄은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그렇게 목소리가 있는데요. 우리 저녁 일시 돌봄은 참여 학생이 일시적이고 운영 시간이 17시부터 19시로 1, 2학년의 경우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과 겹치면서 시범 운영 결과 아주 앞으로 고학년 같은 경우는 오후 저녁 일시 돌봄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지죠. 또 늦은 시간에 일시 돌봄에 대한 현장에 또 여러 가지 염려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돌봄교실이 저녁 돌봄은 기존대로 운영하고 일시 돌봄은 앞으로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그 운영과 미운영을 갖다가 할 그런 계획을 이렇게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앞으로 이제 비록 소수의 학생이라도 저녁 일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발생한다면 지역 연계하는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데로 연계해서 아주 돌봄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 초등 늘봄 학교가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 우리 학부모들이 만족도 높이고 모든 면에서 선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현장에 있는 교사나 분들은 잘 아는데 실제적으로 초등 늘봄학교 가보면 그냥 보는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봄과 방과학교 같이
복합되어서 운영되는 건데 학교 현장에 가면 교육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아이들 미술 맞추기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모든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늘봄학교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갖다가 참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돌봄도 이루어지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교육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고 내실 있고 아주 상당히 수준 높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대전 늘봄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대전 초등 늘봄학교는 아주 선도적으로 모든 면에서 잘 운영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 때부터 역량을 충분히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질의 답변을 마치고요. 교육감님 마무리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년도는 그 얘기 있지만은 초등 늘봄학교가 우리가 시범학교는 29개고 이제 특별 프로그램 41개에서 70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리교육청에서는. 그런데 이제 아주 이번 이제 2학기부터 1학년 중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면 시행이 되죠. 24년 2학기부터. 그래서 지금 아주 더 2학기부터 더 아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아주 최고의 늘봄학교 운영을 갖다가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감님의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